대장에 감염을 일으켜 설사를 유발하는 시겔라 박테리아가 슈퍼버그 형태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하수 문제는 물론이고 벌레와 쥐관련 문제 등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식당과 마켓 30여 곳이 적발돼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력한 폭풍우가 위스콘신주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또다시 폭풍우가 예보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기름값 부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틀 안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문제 등을 다루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틀 안에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뉴욕 포스트 기자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협상팀이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최지 관련해 트럼프는 처음엔 유럽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파키스탄의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실세이자 자신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총사령관 아심 무니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1차 협상이 성사되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통화에서 유럽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지 않는다며 또다시 종이호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유럽 지도자 가운데 가장 친한 관계였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를 상대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불만 표출은 트럼프가 교황을 정치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멜로니 총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뒤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거꾸로 트럼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그녀와 이탈리아는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닐 거라고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에선 미국이 참여한 3자 형태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무장 해제와 휴전을 다루는 회의로 루비오 국무장관은 역사적 기회라며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 our hope here, and I know this will be a process, okay, all of the complexities of this matter are not going to be resolved in the next 6 hours. 하지만 레바논에서의 충돌이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란 점에서 과연 실효적 성과가 나올 수 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협상의 진전 여부가 미국 이란 간 협상 재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역봉쇄 조치 이후에도 중국 유조선이 이곳을 지나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역봉쇄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이른바 역봉쇄 조치를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중국 유조선 리치 스타리호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국기를 달고는 있지만 이 배의 선주와 선원 모두 중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리치 스타리호는 이란과의 거래 이력으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선박이기도 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제재 대상인 중국 유조선의 통과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봉쇄 조치가 시작된 이후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 이란 선박은 한 척도 없다며 봉쇄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군의 봉쇄 개시를 전후로 이란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갔다며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접경 지역 주지사들에게 국경 무역을 대폭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خلیج فارس یه مشکل پیش اومده دنیا الان به تلاطم افتاده و علیرغم تمام اون فشارها کار داره درست پیش میره. 이런 가운데 중동 내 미국의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역봉쇄 조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앞세워 바브엘 만데브 해협마저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역봉쇄를 해제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원유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상로이기 때문에 이곳의 통행마저 지장이 생기면 국제유가와 세계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에 전 세계 석유 공급 상황을 사상 최악의 공급 차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탄압도 이어가고 있어서 유럽 각국의 규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폴란드의 한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연설하다 나치의 상징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른다고 주장하며 나치에 빗댄 겁니다. 이스라엘의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직접 이스라엘과의 국방협정 연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협정은 양국이 군사물자 수출입과 인사관리, 훈련 등에 협력하는 내용으로 어느 한 나라가 반대하지 않으면 5년 주기로 자동 갱신돼 왔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틀어진 건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에서 이탈리아 유엔 평화유지군 차량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멜로니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유럽 시민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민 100만 명은 유럽연합 EU에 대해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미국에서 항생제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시겔라 박테리아가 슈퍼버그 형태로 확산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11년까지는 거의 없던 완전 내성균이 2023년에는 약 8.5%까지 증가해 최근까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겔라 박테리아는 대장에 감염을 일으켜 설사를 유발하는 세균으로 식중독과 장염의 대표적인 원인균 중의 하나입니다. 복통과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발생하며 일부는 사람 간의 접촉으로도 전파됩니다. 특히 최근 사례의 약 75%는 해외여행 없이 미국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의 1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5만 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일주일 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국은 기존 치료에 사용되던 항생제가 거의 효과를 보이지 않고 현재 경구 치료제도 없어 감염 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벌레와 쥐, 하수 문제 등 심각한 위생 위반으로 식당과 마켓 등 30여 곳이 무더기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식품 위생 점검 결과 일부 업소에서 쥐와 해충, 하수 누출, 음식 보관 온도 기준 미준수, 조리시설 위생 문제 등이 발견돼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블러버드의 한인 식당도 해충 문제가 보고돼 일시 폐쇄됐으며 데니스와 도미노 피자, 덤플링 하우스 등 인기 식당들도 대거 폐쇄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업소 가운데 대부분은 위반 사항을 시정한 뒤 며칠 내에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식품 안전 기준 위반이 반복될 경우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아드모 애비뉴와 8가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40대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했지만 결국 사망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범행을 저지른 뒤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o the only information that I have, Olympic officers responding to an ADW shooting for a victim 40 years old who had been shot by unknown suspect. They pronounced the victim deceased at scene. No further information. 사건 당시 인근에는 다수의 한인업소가 밀집해 있었고 이동 인구가 많았던 저녁 시간대였던 만큼 주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밤 사이 강력한 폭풍우가 위스콘신주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테일러 카운티 길먼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위스콘신주 곳곳에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토네이도가 뇌우와 폭우를 동반하면서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위스콘신주 전역에서 3만 6천 가구 이상의 정전 피해가 보고됐으며 당국은 현재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t our high water point, but we've been that way for about 3 hours. Okay. So we feel like we may have crested at this point. Okay. So we're hoping to continue to subside. We've got some localized flooding in town in some different Right. areas and that type of stuff. But as far as the dam goes and everything's in really good shape.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위스콘신주에 또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한 뇌우를 동반한 토네이도는 오늘 밤 10시쯤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침수나 정전 피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대피 계획을 마련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 따르면 3월 평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52만 9천여 명으로 전달 대비 1만 9천 명, 지난 1월 대비 2만 5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말 이용객 수가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99%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화와 함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combination of things, feeling the pinch from the gas price. We have a feeling even after they go down, they're going to realize this is a better way to get where you need to go. 실제로 팬데믹 이후 지하철 지연은 약 60% 감소했고 버스 고장 발생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실시한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평가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력 회사들이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력망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력업계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며 향후 5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를 투입해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고 새로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기업이나 기관이 대규모 IT 인프라를 집약해 운영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관리, 배포하는 핵심 시설로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전력을 소비하며 2023년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4% 이상을 차지했고 2030년까지 9%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유틸리티 회사들은 기존 예상보다 20% 많은 금액을 투입해 전력망을 개편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체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지만 핵심 노조인 북미 최대 노동조합과 임시 합의에 도달하면서 파업이 취소됐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24%의 임금 인상과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 시간 증가, IT 기술자에 대한 해고 철회, 교사 보조원과 방과 후 교사에 대한 의료 보장 범위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LAUSD에 속한 학교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재개하면서 학교 운영이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임시 계약 상태로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노동조합원들의 승인이 남겨진 상황입니다. 코스코에서 판매 중인 블루베리 베이글에 가짜 블루베리가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양학자 나즈마 쿠레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코스코에서 구매한 이미테이션 블루베리 베이글의 성분표를 확인하던 중 가짜 블루베리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글에 포함된 블루베리는 실제 블루베리가 아닌 설탕과 옥수수 시럽, 전분, 팜오일, 인공향료, 색소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일부 소비자들은 베이글에 인공재료와 색소가 사용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품 이름에 이미테이션, 모조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코는 올해 초에도 로티세리 치킨이 보존료 없이 판매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존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집단 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차기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소 2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쿠팡 주식도 수백만 달러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산을 구간별로 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재산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1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대규모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운용하는 펀드에만 최소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는 등 신고된 자산만 약 2,94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쿠팡 주식 보유 내역인데요. 워시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쿠팡 이사회 멤버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약 950만 달러, 우리 돈 14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인 제일 로더가 에스티 로더 가문의 상속자로 약 2조 8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부부의 전체 재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시 후보자는 인준이 확정될 경우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기업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황급히 교실로 몸을 숨깁니다. 잠시 뒤 총을 든 한 남성이 복도에 등장하는데요. 현지 시각 14일 튀르키예 남부 샬르우르파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와 복도와 교실을 오가며 산탄총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고로 학생 10명과 교사 4명, 경찰관과 매점 직원까지 모두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격범은 19살로 해당 학교를 졸업한 인물로 확인됐으며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사건 이후 학교 수업을 나흘간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국이 오히려 석유 비축을 늘렸다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위기를 돕기는커녕 석유를 계속 사들이고 비축하며 수출까지 제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코로나19 당시의 의료용품 사재기와 히토류 수출 통제 사례까지 꺼내며 중국이 반복적으로 신뢰를 훼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갈등이 다음 달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양국 정상은 매우 좋은 관계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한편 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전쟁이 종식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고, 연방준비제도를 향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고액 보수를 약속하며 입대를 독려하는 대형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 속 병력 확보를 위해 대학생 모집에 나선 건데요. 전국 260여 개 대학에서 관련 설명회가 열리고 성적이 낮거나 재정 위기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압박성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드론 부대를 비교적 안전한 보직으로 홍보하며 1년 복무 시 약 650만 루블, 우리 돈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보수와 등록금 면제, 기숙사 제공 등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실제 전장에 노출될 위험이 적지 않고 계약 기간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국제 원유값이 급등하면서 화물 운송과 버스업계 고통이 커지자 한국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 전국 각지로 향하는 승객들이 모이고 대형 버스들이 쉴 새 없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이후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운송업체의 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에서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 2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차주가 대부분인 화물 운송업계는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급망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운송품 자체가 줄어든 데다 유류비 상승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목요일부터 한 달 동안 민자도로를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에서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도움 많이 되죠. 통행료가 한 달에 그래도 뭐 50에서 한 80만 원 사이로 절반, 50% 정도는 금액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해야죠. 정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도 1,904억 원 증액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수도권 이용자가 한 달에 3만 원 이상 이용하면 초과분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니까 좀 아깝다 하면서 차 많이 안 끌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5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비 환급 이용자는 이미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월 평균 2만 1,00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혜택 확대로 향후 환급금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후보 양자 대결에서는 강남 4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선거마다 재건축이 화두인 강남구 음마아파트.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에 한 주민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재건축이 자꾸 보류되고 어쩌고 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해주겠다 했어요. 오랫동안 해왔고 경륜도 있으실 테고. 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대해선 인지도와 경험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검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모르지만 강남은 보수정당의 표밭이었습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조차 서울에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만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누굴 찍을지 고민이라는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라고 무조건 찍진 않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씨 팬이었는데 너무 그동안 무능해가지고 특별히 잘했다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잘못했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변화는 수치로도 읽힙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오 시장의 가상 대결 결과 강남 4구에서도 48대 41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강버스 그거 했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모임까지 했다가도 취소했잖아. 실망해버리 아주 작은 일인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네, 정당도 중요시하지 않고요. 정말 인터뷰를 다 찾아보고 또 어떤 정책을 하는지까지 찾아보고.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이곳 강남 4구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후보 그리고 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꼭 닮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닮았고 어떻게 다른지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도 지금처럼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된 지 약 1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후광을 받아 17곳 중 14곳을 석권하며 일방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67%를 기록했는데 8년 전과 다른 점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당시엔 남북관계 훈풍으로 대외적 여건이 여당에 우호적이었지만 지금은 중동 사태 대응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천 과정도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작업은 잡음 없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부분 현역이 아닌 새로운 얼굴들이 발탁됐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당원과 시민들께서 선택한 결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택은 이재명형 인재, 소통형 인재겠죠. 그리고 반면 공천 내홍을 심각하게 겪은 국민의힘은 대부분 현역 단체장들이 또 기회를 잡았는데 민주당의 새 인물들에 대해 공세적 검증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도덕이 상실된 그런 후보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도덕과 국민들에 대해서 공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될 소지. 당권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명운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판세 속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의 결과가 정 대표의 평가로 이어질 전망인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이 세 곳의 수석 여부에 내년까지인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이상으로 4월 1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